1940년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통한 독립을 꿈꾸던 순수 한국인의 자본으로 설립한 한신대학교가 2020년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를 아는 것, 이야말로 역사를 접하는 우리 후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출발을 위해 우리 대학은 1980년 종합대학의 시작부터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사학과를 설립하여 우리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개최하는 37번째 탁본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한신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오산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긍지를 높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씨에는 그 사람의 삶과 얼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얼과 정신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 후기 명필인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를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전람회가 우리 역사와 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를 지원해 주신 경기도와 오산시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이끌어 주신 정혜덕 관장님과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6년 전부터 조선 후기 명필의 재발견이라는 시리즈 전시회를 이제 매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라는 제목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창녕조씨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가문이었는데 그동안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왕이지체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조윤영에 이르는 송화체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이 조선 후기 서예 발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선생이었던 이광사나 그 후배였던 추사 김정희의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빠진 이가 다시 맞춰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37회 탁본전람회에서 온라인 전시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창녕조씨 가문의 작품이 16개, 그리고 참고작품으로 선정한 2작품으로 총 18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녕조씨 가문이 얼마나 뛰어난 명필을 배출하였으며 그들이 조선 후기 서예사에 어떠한 의의를 지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에서는 조문수부터 조윤영이 이르기까지 창녕조씨 가문에서 배출한 명필들의 글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조경인 묘표입니다. 조경인 묘표는 1626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조경인은 창녕 부원군인 조계상의 증손자이자 조문수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인 조대건을 임진왜란으로 잃게 되자 여주로 낙향하였습니다. 이후 자손들이 여주에도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묘표의 비문은 아들인 조문수가 썼습니다. 다음 작품은 1688년에 세워진 조신충 묘표입니다. 조신충은 조익청의 아들이며 당시 뛰어난 명사인 이숭인과 이색, 하륜 등과 널리 교류한 인물로 우왕과 창왕이 폐위되고 고려가 망하자 영천으로 낙향하였습니다. 이후 천거를 받았지만 사양하였고 이는
고려 공신 가문으로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불사이군의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문을 지은 조전주는 구대손으로 정명공주와 영환이, 홍주원의 사위입니다. 전서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대전에 뛰어났습니다. 비문을 쓴 조화기는 조전주의 둘째 아들로 증조부인 조문수 이래로 계승된 서법과 외조 부모인 영환이 정명공주의 서법의 영향을 받아 서체가 청환하다는 평을 받은 인물입니다. 다음 작품은 1688년에 세워진 조상치 묘갈입니다. 조상치는 조신충의 넷째 아들로 세종, 문종, 단종 3대를 섬기면서 성산문, 박팽년 등과 교유하였습니다. 단종 재위 시절 집현전 부지하게 발탁되었으나 이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예조 참의로 임명하자 사직하고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비문을 지은 이명은 경전과 제자백가에 글에 밝았으며 문장에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조상치의 후손인 조건주의 딸이었으며 처숙인 조전주의 부탁으로 비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문은 10대 손인 조화기가 단아하고 단정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1734년에 세워진 조문수 묘표입니다. 조문수는 조경인의 아들이며 글씨에 조예가 깊어 병자호란 이후 종묘 신주의 계제를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해서에 뛰어났으며 우리나라 명필의 글씨를 연구, 모사하기도 하였으며 창녕주씨 가문의 서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문을 쓴 조명교는 조화기의 아들로 글씨에 뛰어난 평가를 받았으며 국장과 예장이 있을 때 서사관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또한 여러 시대의 서법을 연구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조문수 신도비입니다. 조문수 묘표와 마찬가지로 1734년에 세워졌습니다. 창녕주씨 가문의 서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조문수의 신도비입니다. 비문은 이진망이 지었으며 글씨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조명교가 썼습니다. 또한 전액은 이진순이 썼는데 서예에 뛰어난 인물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1745년에 세워진 김시환 신도비입니다. 김시환은 좌참찬, 예조판서 등을 지낸 인물로 몸가짐이 항상 단정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칭송을 받은 인물입니다. 비문은 이양복의 5세 손인 이종성이 지었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조명교에 부탁하여 조명교가 썼습니다. 조명교의 단정한 해서체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1752년에 세워진 조화성 묘표입니다. 조화성은 조한영의 손자이자 조헌주의 아들로 의흥현감을 지낸 인물입니다. 비문은 조명교가 지었으며 조화성의 아들인 조명채가 글을 썼습니다. 조명채는 글씨에 조예가 깊어 세손빈인 효의황후 김씨의 죽책문을 서사하였고 소론들의 비석과 편액을 많이 쓴 인물입니다. 다음 작품은 조익청 묘표입니다. 조익청은 창녕부원군 조계상의 5대조로 고려 충수광이 폭정을 일삼자 이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원에 머물 당시 공민왕을 보필한 공으로 연조 수종 공신 1등에 오른 인물입니다. 또한 조익청이 보인 충신의 모습은 후손들의 처신과 교육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문은 조명채가 지었으며 조명채의 칠촌 조카인 조윤적이 글을 지었습니다. 비문의 특징으로는 글씨에 필액이 단정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다음 작품은 1756년에 세워진 박동영 묘갈입니다. 박동영은 군기시 판관 등을 역임한 인물로 1728년 이인좌에 난 당시 박필연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워 분무공신 3등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비문은 박동영이 벼슬에 물러나 있을 때 친분을 맺은 조명교가 지었습니다. 글씨는 조명교의 아들인 조윤영이 썼습니다.
조윤영은 어려서부터 왕의지체를 익히며 서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박동영 묘갈은 조명교가 글을 짓고 타계하였기 때문에 조윤영이 31살에 쓰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왕의지체에 충실하여 피력이 분명하고 단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추기를 쓴 박종기는 박동영의 아들로 조명교에게 부친의 묘갈문을 부탁하였으며 조명교가 비문을 짓고 타계하자 조윤영에게 글씨를 다시 부탁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1764년에 세워진 이예견 묘갈입니다. 이예견은 사원부 장령, 대사관까지 역임한 인물로 연산군에게 폭정의 시정을 간언하다 유배되었던 인물입니다. 원래 김희수가 쓴 묘갈이 있었으나 오래되어 조윤영의 글씨로 다시 세웠습니다. 비문은 윤순이 지었으며 글은 조윤영이 썼습니다. 이예견의 후손인 이의장이 조명교에 글씨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조윤영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조윤영이 40세 때의 작품으로 유공권 서법에 따라 힘차게 써내려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1764년에 세워진 이필중 묘갈입니다. 이필중은 이의장의 아버지이며 시강원 설서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비문은 조현명이 지었으며 비문과 전액은 이의장의 부탁으로 조윤영이 썼습니다. 해당 작품은 유공권의 서체에 따라 힘찬 기풍이 엿보입니다. 특히 조윤영의 전설을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1778년에 세워진 김상성 묘갈입니다. 김상성은 대사원, 병조, 예조판서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비문은 이복원이 지었는데 이복원의 아버지인 이철보와 김상성이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짓게 되었습니다. 비문은 조윤영이 53세에 쓴 작품으로 왕이지의 서체를 연구한 조윤영의 진체가 상당한 경지에 올랐음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액은 서명웅이 썼습니다. 다음 작품은 1792년에 세워진 대원당 대선사비입니다. 대원당 대선사의 법명은 무외로, 속성은 남명문씨로 문익점의 후손입니다. 비문을 짓고 전액을 올린 사람은 유원호입니다. 글씨는 조윤영이 썼습니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왕의지체 서의 범주에서 벗어나 백하 윤순처럼 미불과 문직명의 서법을 적절히 수용하여 획의 세장암과 여백을 잘 조화시킨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1795년에 건립된 만안교비이며 그 중에서도 음기 부분입니다. 정조는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기 위해 지금의 안양천을 건너는 지점에 다리를 놓고 만안교라 명명하였으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의 음기는 서유방이 지었으며 음기는 조윤영이 71세에 쓴 작품으로 원숙한 송화체로 활달하게 써내려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1796년에 세워진 윤원거 묘표입니다. 윤원거는 김장생이 문인이며 아버지 윤전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공주로 은거하였습니다. 이후 효종과 현종이 수차례 벼슬을 내렸음에도 매번 사행한 인물입니다. 비문은 윤원거의 현손인 윤광환이 지었습니다. 비문은 조윤영이 72세 때에 쓴 작품이며 특징으로는 전면에 관직명을 쓰지 않았으며 후면의 내용에는 해서와 행서를 적절히 조화시켜 써내려갔습니다. 말년의 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정소고 묘갈입니다. 정소고는 좌의정, 영돈령 부사를 역임한 인물로 1721년 신임사화를 주도하였던 인물입니다. 비문은 조명교가 지었으며 비문은 조윤영이 1795년 전후에 쓴 작품으로 매우 작은 해소로 필체가 극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소고 묘갈문은 정소고 사후에 조명교의 글과 조윤영의 글씨를 받았으나 여의치 못하여 1808년에 비석을 건립하였습니다. 참고작품에서는 창녕주씨 가문의 글씨가 아니라 창녕주씨 가문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은 글씨들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고작품으로 선정한 1764년에 세워진 유명래 묘표입니다. 유명래는 일찍이 송시열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권상아, 이기용과 교유한 인물입니다. 작품의 전면 대자는 한호의 글씨를 집자하였으며 후면은 조맹부의 둔중한 중해로 집자하였습니다. 비문을 지은 김창읍은 시와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후면의 집자인 조맹부는 송의 종실이었으나 원 세조에게 등용되어 위급공에 봉해진 인물로 역대 명필의 장점을 수용하여 유라고 화려한 서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서체를 송설체라 하였으며 조선 후기엔 촉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앞서 보신 창영주씨 가문의 글씨, 그 중에서도 조윤영의 글씨와 조맹부의 글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자 두 번째 참고 작품은 1781년에 세워진 검암 기적비입니다. 검암은 고양군 서쪽에 있던 달참의 이름입니다. 영조가 잠저 시절 숙종의 능을 배하라고 한양으로 돌아오다 잠시 휴식 중에 도둑질을 한 가난한 백성에게 은전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왕세제의 책봉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훗날 정조는 이 아름다운 고사를 추념하기 위해 직접 어제 여필로 비문을 완성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액은 이양빙체로 썼으며 본문은 안진경체로 점잖으면서 굳센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창영조씨 가문은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충절을 드러낸 인물을 배출하면서 가문의 이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조대 이후 서예에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명필인 조윤영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서예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준비한 탁본 전람회를 통해 조문수부터 조윤영에 이르기까지 창영조씨 가문의 명필의 글씨를 직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전시로 진행되지만 탁본 전람회는 올해로 벌써 3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있는 도록들은 역대 도록이며 이 도록은 올해 전람회의 도록입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는 탁본 전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준비한 제37회 탁본 전람회 창영조씨 가문의 서예의 작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